이렇게 귀여운 인형으로 인형을 만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조각조각 도안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얼굴, 옷, 그리고 몸통이랑 연결된 다리, 손, 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꼬리도 있고요. 꼬리도 있고 꼬리에 무늬 들어가는 거, 그리고 머리 장식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 치마 부분은 몸통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원단으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옷처럼 보일 수 있게 얘네는 뜨개질로 떠서 이렇게 치마 단이랑 해서 예쁘게 뜨개질 떠서 만들 거고요. 얼굴과 꼬리, 몸통, 발 뭐 이렇게 준비해서 작업 시작해 볼게요. 도안은 먼저 잘 오려주세요. 도안을 올릴 때는 시접은 이제 원단에서 오리면 되기 때문에 얘는 선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 놔 주시고요. 얼굴, 몸통, 꼬리, 팔, 귀 이렇게는 같은 색깔 원단으로 할 거예요. 원단을 브라운 톤보다 약간 색이 더 밝은 색깔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얼굴, 몸통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꼬리 아플리케 해서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머리띠가 있었죠. 머리띠는 요거 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묶어주는 형태로 할 거고요. 그리고 머리 장식은 뭔가 다른 소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얘는 따로 고민해 볼게요. 일단 먼저 마름질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면으로 한 장, 뒷면으로 한 장, 이렇게 2장 필요해요. 이렇게 시접부는 0.7에서 1cm 정도, 여기도 여유, 여기도 여유, 이렇게 다 여유 있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름질 해주세요. 이렇게 한 장 또 뒤집어서 이렇게 한 번 더 한 장 그리고요. 여기도 2cm 정도 여유 있게 해서 마름질을 해주세요. 지금 요거는 뒤통수 부분이고요. 앞 얼굴과 뒤통수 이렇게 한 벌 필요하죠. 이렇게 2개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 손도 앞뒤 2장, 앞뒤 2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리 있는 데다가 위치해서 2장씩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는 꼬리 위에 무늬 들어가는 거 할 건데요. 다른 원단은 전부 안쪽 면에다가 마름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플리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원단을 위에다 대고서 이렇게 시접을 접어가면서 아플리케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접이 원단의 위쪽에서 보여야 시접을 접을 때 정확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단의 겉면에다가 대고 마름질을 해주세요. 얘도 이렇게 원단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놓고 2장 그려줄게요. 이렇게 한 장 그렸고요.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한 장 그려줄게요.
재단을 완성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겉면끼리 마주 보도록 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꼬리 부분에 아플리케 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꼬리 부분 아플리케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가 완성이잖아요. 방향이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 방향의 것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꼬리가 앞, 뒤 대칭이 되게끔 자리하게 두고요. 그리고 나서 얘도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위치를 잡을 때 이 시접의 끝 부분과 이 시접의 끝 부분 뒤집어서 이 위치를 잘 찾아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정.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그 시접 끝과 그 시접 끝 부분 이렇게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죠? 부분을 잘 맞춰서 얘도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고정하면 이 끝과 이 끝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끝과 이 끝이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이 시접 선 부분하고 여기 마름질 선 부분이 이렇게 딱 맞아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꼬리 앞뒤 부분이에요. 꼬리 앞뒤 부분에 문이 있는 부분이라 얘를 먼저 아플리케를 한 다음에 연결해서 붙일 거예요. 아플리케는 우리 공그르기 하는 방법으로 할 건데요. 먼저 매듭을 지어주고요. 지금 보시면 선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면이 나뉘어요. 이렇게 면이 나뉘는 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 1번, 3번, 5번은 시접을 안 접어줘도 돼요. 얘와 얘가 이렇게 아플리케가 다 된 다음에 여기 창구멍을 두고 이렇게 한번 박아줄 거예요. 박아줄 위치에 있는 시접 말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얘랑 연결해 줄 거잖아요. 그 창구멍을 두고 그래서 지금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1번, 3번, 5번 면은 시접을 접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2번, 4번만 시접을 접어서 아플리케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 아플리케 해줄게요. 아플리케는 공그르기 바느질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곡선으로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 시접을 가위밥을 줘서 곡선이 예쁘게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가위밥 주는 방법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 다 잘 하시니까 가위밥 주는 방법은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촘촘하게 작업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시접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얘를 아플리케 하는 원단에만 겉면에다가 그린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플리케 해줄 때는 이렇게 겉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접 선이 바로 위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겉면에다가 마름질을 했어요. 얘는 이렇게 이 부분은 시접을 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꺾어만 줬고요. 이렇게 최대한 시접 접어 넣은 부분이 이렇게 구겨지지 않게끔 예쁘게 접어서 예쁘게 접어서 한번 또 고정을 해 놓을게요. 아플리케를 하는 시작점과 끝점을 이 선을 기준으로 조금 앞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앞으로 한 땀 떴고요.
그리고 뒤에 원단 또 한 땀 뜨고요. 한 2mm, 3mm. 얘네는 조금 더 우리 평소보다 촘촘한 바느질 하고 있어요. 앞에 한 땀, 뒤에 원단 한 땀. 이렇게 하는 바느질법이 공그르기고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인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 한 땀 뜨고 한 땀 뺀 거의 같은 위치에서 뒤쪽에 있는 뒤쪽에서도 또 한 땀 떠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앞에서 한 땀 뜨고 뒤에서 또 한 땀 뜨고 이렇게 해서 앞에 한 땀, 뒤에 한 땀을 이렇게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앞에, 뒤에. 그래서 마지막 땀을 떴고요. 얘는 뒤쪽에서 매듭 해줄게요. 뒤로 한 다음에 매듭. 이렇게 바느질이 깔끔하게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부분도 아플리케 해주세요. 이쪽 변 시접도 다 이렇게 가위밥 준 다음에 접어주세요.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공그르기로 아플리케 할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쪽 부분 시접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요. 이 부분은 바늘을 빼서 다시 쭉 이어주세요. 이렇게 우글우글해지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주면서 바느질 작업하면 모양이 좀 더 예쁘게 잘 나오고요. 이렇게 뒤에서 매듭 지어서 마무리하고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아플리케 해주세요. 자, 이제 겉면끼리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놔주세요. 겉면이 마주보게끔 해서 준비해 놨고요. 재봉틀 있으신 분들은 재봉틀로 박아주시면 제일 빠르고요. 저는 손바느질로 하는 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똑같고 그냥 기계를 쓰느냐 손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손으로 하는 걸 설명드리면 기계로 하는 거는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 손으로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꼬리 부분에 꼬리에 무늬 선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아플리케로 선이 잘 맞아지도록
준비해서 고정을 해 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접선 보이시죠? 처음에 그려놨던 이 선하고 이쪽 뒤에 부분에 이쪽 선하고 잘 맞게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세요.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잘 맞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 먼저 고정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아래쪽 요 부분도 지금 요 선과 이쪽 뒤쪽 선을 마주보게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어긋나 있죠? 어긋난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고정하면 위치가 정확하게 딱 맞아지고요. 양쪽으로 먼저 고정을 하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선 따라 뒤에서 선 위치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또 고정해 주세요. 이쪽 부분도 여기 앞에 노란 선 시접선하고 뒤쪽 시접선하고 맞추고, 그리고 이제 이 아플리케와 이쪽 아플리케 무늬가 잘 맞아지도록 또 한번 위치 조정해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이렇게 무늬가 정확하게 맞아지고요. 이 몸통의 이쪽 면에 붙일 거예요. 꼼에서 붙일 건데 창구멍 위치를 여기에 두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한번 창구멍을 공그르기로 마감을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줄 거라서요. 요런 곡선 부분이 있는 쪽보다는 직선 부분, 그리고 직선 중에서도 이렇게 어디와 연결이 되는 부분 쪽에다가 창구멍을 만들면 이 창구멍을 이런 쪽에 하는 것보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창구멍 해주는 게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요. 이 중에서도 1cm, 1cm 정도 들어간 위치 부분에다가 창구멍을 표시를 할게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창구멍 위치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요만큼 창구멍,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조금 진하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요만큼은 창구멍으로 놔두는 부분이라 여기는 바느질을 안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바느질 시작해 볼게요. 검지손 위에다가 이렇게 실 위에 바늘을 올려서, 그러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죠. 바늘을 올린 다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한 2바퀴 정도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늘을 손가락에 눌러주면서 이렇게 빼면 바늘에 2번 감았던 게 빠지지 않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잘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매듭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바느질을 할 거잖아요. 여기 창구멍 있는 여기 부분과 이 모서리 꺾이는 부분은 박음질을 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갈 건데 박음질로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홈질로 간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바늘을 창구멍 끝 부분에서 한 1cm 정도 더 간 다음에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홈질로 한 3땀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3땀 나왔어요. 이렇게 꼬맬 때 뒤에 원단 여러 겹이라서 이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게 잘 주의해서 이렇게 3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홈질 갈 거예요. 이렇게 홈질로 가면 이게 박음질 한 것처럼 이렇게 실이
두 겹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모서리 부분 우리 아까 한번 박음질 할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는 홈질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 할 때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주세요. 왜냐면 바늘 땀이 이렇게 건너가면은 뒤에서 이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조금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소보다 바늘 땀을 조금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서 바늘 땀이 커지지 않게끔 주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땀 정도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천이 4겹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홈질 말고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홈질로 이렇게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바늘 땀이 촘촘한 홈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늘 당길 때 조금 제가 얘가 주름이 잡힐 정도로 이렇게 세게 당겼다가 다시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살살 당기고 나면 혹시 뒤집었을 때 얘가 너무 느슨할 수 있거든요. 바느질 한 부분이. 그래서 얘를 최대한 주름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빡빡하게 당긴 다음에 다시 한번 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실이 팽팽한 곡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뒤집어서 솜을 넣거나 할 때 이 부분이 느슨하지 않게 바느질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주름이 생겨서 바느질은 좀 미워도 바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천이 4겹 있는 구간까지는 끝이 났고요. 이 부분을 주름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다시 펼쳐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렇게 쭉쭉 앞으로 쭉쭉 전진하는 홈질 하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늘 땀은 아주 간격이 촘촘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스팀핀을 빼주고 이제 여기 또 얘는 천이 4겹인데 시접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여기는 총 6겹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홈질로 다시 여기는 지나갈게요. 촘촘하게 실을 당겨가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이 구간 지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이렇게 홈질 할게요. 이렇게
받침핀의 위치도 이렇게 옮겨줄게요. 여기까지 왔고요. 홈질로.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은 2땀 정도는 박음질 하고요. 다시 방향 바꿔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끝까지 그냥 박음질로 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가서 매듭 짓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시접 입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서로 크기가 안 맞아지니까 여기를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꺾였을 때 이 속으로 너무 무겁게 들어가지 않게끔 여기 모서리를 잘라내 주시고요. 그리고 한 0.5cm 정도 남게끔 시접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창구멍 있는 데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자르시고요. 이제 가위밥 주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곡선 부분은 이 가위밥을 촘촘하게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완만한 부분은 이렇게 넓게 줄 건데, 이 이유는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직선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곡선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요만큼만 보면 직선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직선 같아 보이는 부분 한 요만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곡선 넘어가는 부분에서 직선처럼 얘가 이렇게 꺾이지만 직선처럼 보이는 요 부분 또 이렇게 가위밥, 또 여기도 직선처럼 보이는 가위밥, 요만큼 직선처럼 보이죠? 또 요만큼, 또 요 부분에서도 요만큼 직선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요 정도.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면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심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얘네가 촘촘해요, 이 간격이. 그런데 이렇게 곡선이 완만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이 간격이 여기보다는 간격이 넓어요. 여기서도 한 이만큼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간격을 두고, 또 여기에도 이만큼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오목하게 되는 곡선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처럼 보이는 부분에 한번 꺾어주고요. 또 여기서 요만큼 직선처럼 보이죠? 또 한번 여기서 요만큼 직선처럼 보이죠? 이렇게 곡선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꺾이는 부위의 중간 정도를 다 이렇게 한 번씩 가위밥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한 이만큼 직선처럼 보이죠? 그럼 이만큼 건너서, 또 여기서도 직선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꺾이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만큼 또 한번 가위밥을 주고, 여기에서도 이만큼 넓어요. 그러면 이만큼 넓게 가위밥, 또 여기에서도 직선처럼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꺾이죠? 꺾이는 부위에다가 한번 또 잘라서 직선처럼 보이는 구간만큼 잘라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가위밥 줄 때 아까 우리 이렇게 홈질해서 바느질 한 게 잘리지 않게끔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 이렇게 가위밥 주시고요. 이만큼 직선 같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그냥 건넜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가위밥을 주고요. 우리 창구멍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직선 부분에다가 창구멍을 주기 때문에 혹시 곡선이어도 창구멍 있는 부분에는 가위밥 줄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는 마침 직선이니까 가위바 필요 없이 바로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원단이 많잖아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두 장 이렇게 잘 챙겨서 이 사이로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창구멍에서 멀리 있는 위치에 있는 원단을 먼저 뒤집어 주면 뒤집는 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면 가위밥을 준 부분에 이렇게 곡선이 예쁘게 완만하게 잘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꼬리 부분, 이제 여기 그 창구멍에 있는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뾰족했는데 이렇게 납작해졌잖아요. 이 부분을 도구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빼주세요. 여기가 어디쯤이 모서리인지 헷갈릴 때는 얘를 시접분만큼 먼저 창구멍 안으로 얘를 접어서 하면 훨씬 쉬워요. 이 부분이 뾰족해야 되는 부분인 거 금방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바늘로 이렇게 뺄 때 원단이 상하지 않게끔 힘주지 말고 살살 해주세요.